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 주민설명회가 본격화되고 지자체 입장이 뚜렷해지면서 후보지 주민 동의를 얻는 과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드 한국 배치 추진 보복 조치로 중국이 한중 전세기 운항 신청을 불허해 지역 관광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영향으로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기록하는 등 대기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교에서 직장 내 따돌림 사건이 발생했는데 교장과 교육감도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올해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가 대구공항 통합 이전입니다. 최대 변수인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지자체마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다음 주부터는 지역별 주민 설명회를 갖습니다. 통합 이전까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국방부와 협의를 끝낸 대구공항 통합 이전 후보지 지자체 5곳이 지역 여론 수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 입장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군의군과 공동 후보지 선정을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선 가운데 유치 반대 기류가 거세지고 있어 입장 정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후보지를 할지 안 할지를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있고. 군의군은 우보면 2개 단독 후보지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을 국방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찬성 의견이 우세한 성주군과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고령군과 대구 달성군도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여론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2,500명이 찬성 서명을 받았고 66개 시민단체에서 한다고 그렇게 했고.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내일 대구시청에서 대구공항 이전 관련 지자체들과 함께 첫 실무 협의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 설명회의 구체적인 계획과 앞으로의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9일부터 12일 사이 주민 설명회 개최를 신호탄으로 지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4일날 가서 실무 협의를 하고 다음에 어떤 절차 이런 방법하고 다 설명하게 되면 10일까지는 작성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 로드맵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공항 이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1월 중순 예비 이전 후보지 결정을 시작으로 1월 말이나 2월 초 이전 후보지 선정, 이후 6개월간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 심의를 거친 뒤 7, 8월쯤 주민투표와 유치 신청을 통해 빠르면 10월이나 올해 말쯤 이전 부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5개 지자체들이 공항 이전 후보지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춘 만큼 이들 지자체들의 주민 동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사드 보복 조치인지 중국 정부가 한국과 중국으로 가는 전세기 운항을 중단시켰습니다. 관광객 모집도 취소됐는데요. 사드 배치에 따른 걱정과 타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중국에 전세기를 띄우기로 하고 고객을 모집한 대구의 한 여행사. 최근 중국 민항국으로부터 3월에 뜰 예정이던 전세기의 운항을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모집한 관광객에게 취소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중국 정부가 이달부터 3월까지 다른 나라는 다 운항 허가를 해주고 한국을 오가는 전세기만 허가를 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월 말까지는 전세기가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목격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 같은 중국의 방침은 한류 금지령인 한한령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역의 호텔과 면세점 등도 전세기 운항 취소 여파로 이달 말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특수를 잃을까 걱정입니다. 호텔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면세점 쪽에서는 중국의 여행객이 줄어듦에 따라서 타격은 조금은 있을 거라고 좀 긴장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해 사드 배치 발표가 있었지만 대구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11월 기준 누적 19만여 명으로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62%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늘어나는 중국 관광객 추이가 꺾이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지난해와는 달리 SNS 등의 조용한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2월 달에 결정이 될 건데 우리도 하긴 할 겁니다. 하긴 하는데 좀 조용하게 좀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업계는 관광 성수기에 접어드는 4월이 지나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중국에서 넘어온 미세먼지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세먼지는 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바깥 활동하실 때는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 신천 둔치에서 운동하고 있는 시민들 가운데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유독 많이 눈에 띕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일부러 이제 차 안 타고 걸어가는데 이제 차 먼지나 뭐 그렇게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다른 대책은 없고 방에는 이제 뭐 되도록이면 수건도 놀고 이래가지고 좀 습도 조절 좀 하고 또 나올 때는 마스크 끼고. 오늘 오전 4시부터 정오까지 대구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세제곱미터에 96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 기준치인 81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습니다.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에는 109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대구시 북구 노원동은 한때 143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아주 나쁨 단계의 기준치인 151 마이크로그램에 가까워졌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진 구미와 김천은 한때 각각 100 마이크로그램과 107 마이크로그램으로 최고 수준인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새해 백두부터 최악의 대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뭐 도시가스 같은 거 많이 쓰지만은 아직까지 중국 쪽에서는 고체 연료를 좀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저희들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내일 또 오늘과 비슷한 미세먼지 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쁨 단계 이상부터는 환자가 아니더라도 장시간 또는 무리한 바깥 활동을 삼가고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바깥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환경원은 중국에서 불어오는 북소풍 영향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문제가 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겨울철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권오을 전 국회의원은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개혁보수신당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전 의원은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나타난 국정 난맥과 공천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독선과 불통, 무능과 패권 정치의 민낯에 당원으로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꼈다며 보수를 살리고 민생을 가장 먼저 해결하기 위해 개혁보수신당 창당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증교사 논란에 휘말린 고령성주 7곡의 이완영 의원을 사임시켰습니다.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완영 의원은 더 이상 특조위원으로 활동하기 부적합하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최순실의 변호인인 이경재 씨와 고령 동향으로 예전부터 알던 사이로 밝혀졌습니다. 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경북교육청은 사실상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북교육감에게 올해 교육정책 방향을 들어봤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논란 끝에 국정역사교과서 도입을 사실상 포기한 교육부. 대신 도입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는 시도 교육감 성향별로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서울, 경기 등 13곳은 연구학교를 거부한 반면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학교장에게 선택권을 일임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연구학교 수용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연구학교 문제는 선생님들과 학교장이 선택하는 문제지 교육감이 연구학교를 해라 하지 말아라 뭐 그렇게 할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 발표, 토론, 참여 중심으로 6년째 교실 수업 변화를 유도한 결과 학업 성취도와 대입 결과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올해는 10,000개를 돌파한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해 대입 수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협소한 고졸 취업 시장은 학교가 직접 나서서 뚫겠다고 이 교육감은 강조했습니다. 국내 취업뿐만 아니고 해외 취업도 작년에 희망자의 78%가 미국,
캐나다, 중국 취직을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고교 평준화를 포항 이외 지역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인구 규모와 학부모 간의 입장 차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기존의 신중론을 견지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협력해 주신다면 더 나은 경북 교육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2년 전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한 한 학교 조리원의 사연을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구지방법원이 따돌림시킨 동료 직원뿐 아니라 교장과 교육감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 내 왕따를 당하던 조리사 한 명이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조리원은 2013년부터 1년 정도 이른바 직장 내 따돌림을 겪었습니다. 밥이나 간식을 먹을 때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물론 학교 행사로 다른 사람들이 일찍 퇴근한 날도 혼자서만 몰랐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동료들 다 가고 없었습니다. 근데 동료들끼리 하는 얘기가 그래 언니야 우리 난 아프고 우리끼리 혼자 또 아프고 가보자 하면서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너무나도. 결국 일하던 중 쓰러진 이 조리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석 달 정도 병원에 입원했고 직장까지 떠나야 했습니다. 법원은 10여 년간 별 문제 없이 근무하던 이 조리원이 짧은 시간 동안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을 앓은 점으로 미뤄 직장 내 따돌림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자인 직장 동료 3명은 물론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이 학교 교장과 경북 교육감에게까지 공동으로 치료비 280만 원과 위자료 350만 원 등 모두 630만 원을 이 조리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적응 장애를 통한 그러니까 산재 보상이 몇 번 있었지만은 저희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집단적 따돌림으로 인한 생의를 위법 행위를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배상을 명한 판결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내 따돌림은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껴 감추는 데다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덮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만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경북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1순위 후보로 선출되고도 임용에서 탈락한 김사열 교수가 정부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2년여 동안 총장 임용을 미루다 2순위자를 임용한 이유를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밝힐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이달 안으로 제기할 방침입니다. 경북대 총장 자리에는 지난해 10월 21일 2순위 후보자인 김상동 교수가 총장으로 임명돼 2달여 동안 논란을 거듭하다 어제 취임식을 했습니다. 간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굼벵이가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 식품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식용곤충 시장의 블루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상자 속 발효 톱밥을 파내자 굼벵이가 꿈틀거리며 모습을 드러냅니다. 농가가 사육 기준에 맞게 키운 것들입니다. 굼벵이는 마그네슘, 칼륨 등 무기질과 단백질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을 만큼 간에 좋은 걸로 알려져 일부러 구해 먹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곤충 중에서도 이른바 돈이 되는 상품으로 농가의 식품 인정 요구가 컸지만 인체 유해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아 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작년 사육 기준이 마련된 뒤 이번에 안전성 검사를 통과함으로써 지난달 29일 식품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시장성을 예측하고 미리 굼벵이를 키우고 있는 농가가 예천에만 4곳, 전국적으로 300여 곳에 달합니다. 일반 음식보다는 분말 또는 액상 형태의 건강식품으로 가공되거나 신약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 소재의 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 관련해서 피로 시장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뭐 90% 이상 안 피곤한 사람이 있겠냐. 매출 규모로 연간 한 30억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편 장수풍뎅이의 유충인 장수에도 이번에 굼벵이와 함께 식품으로 인정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식용곤충은
그동안 친숙하게 먹어오던 메뚜기 번데기와 식용곤충으로 개발한 4개 종을 합쳐 7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승주군이 오는 3월 유네스코에 세종대왕자 태실의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를 신청합니다. 국가사적 444호인 세종대왕자 태실은 세종대왕의 왕자 18명과 세손 단종 등 모두 19명의 태반과 탯줄을 묶은 국내 최대 태실입니다. 승주군은 지난 2014년부터 50억 원을 들여 세종대왕자 태실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왔습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포항 554, 목조 석가열의 산불 좌상과 개성고시 양경공파, 그리고 여주이시 수졸 당파의 문중 전정 및 고문서 3건을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고석사 석조 열의 좌상, 김천 구화사 석조 비로 잔화불 좌상, 의성 진민사 소장 고문서 3건은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문화유산이 지정 고시 절차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되면 경북의 문화재는 모두 2,033점이 됩니다. 공군 전투비행대대에서 여성이 처음으로 비행대장에 임명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로 임명된 여성 비행대장은 예천 16 전투비행단 202 전투비행대장 박지연 소령과 8 전투비행단 203 전투비행대장 박지원 소령 등 3명입니다. 1997년 최초로 공군사관학교 여생도로 입학한 박지연, 박지원 소령은 2002년 첫 여성 전투조종사로 임관해 15년 만에 첫 여성 비행대장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한도 엔지니어링 500만 원, 충남 타일 도기상사 대표 구태석 씨 50만 원, 경산 서부일동 천지장사 100만 원, 주식회사 미래파트너스 대표 조은영 씨 100만 원, 성주군 벽진면 효진농장 정옥진 씨 100만 원, 구미시청 공무원 직원 일동 126만 400원, 경산 서부일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일동 50만 원, 우주크레인 대표 조선환 씨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원료 가격 상승과 신흥국 수요 증가로 올해 철강 제품 수출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철강 제품 수출이 지난해보다 2에서 5% 늘고 원부자재 수요가 늘어나 수입도 7.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철강제 단가 상승과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전체 철강제 수출 물량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대구시 달성군 대구도시철도 1호선 설화명곡역 지하 3층 기계실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승강장에 있던 승객들이 대피하고 역에 진입하려는 열차 넉 대는 직전 역까지만 운행하는 등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측은 정전 시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의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소방안전본부가 지난달 22일부터 대형 판매점과 영화관 등 80여 곳의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등을 단속해 50여 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항은 피난 방화시설 훼손과 비상구 유도 등 고장, 휴대용 비상조명 등 불량, 실내 장식물 가연성 물품 사용 등입니다. 소방안전본부는 피난에 지장을 주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 실내 불법 가연성 장식물 사용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